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만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의 방향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다음으로는 해사부 라인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1장 17절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 오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동료와 이웃들이 주님의 기업 애터미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8월 25일과 26일에는 주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여름사경의 복음 온전히가 진행됩니다. 준비부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빛이 되신 주께서 주신 복음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며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더 많이 나누고 서로를 아끼며 주님만 따르는 공동체가 되는 복음 온전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모든 동료들과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특별히 광복절을 맞이하여 100여 년 전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의 후손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핍박과 빈곤, 불신의 나라에서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자유와 축복의 땅으로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넘치도록 감당할 수 있는 국가와 민족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심에 성심의 감사와 무한한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전해주신 주님의 축복의 역사를 다시금 깨닫고 선교 유업이 영원토록 흐르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님과 또 조지 윌리엄스 선교사님의 후손분들 요 앞에 계신데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인데요. 그 두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초대 정부 수립에 숨은 공로자들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이 두 분들의 삶에 대해서 서만철 고모님께서 우리 애터미의 고모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의 발자취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는데 오늘 그 두 분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만철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런 말씀에서 성령과 권능과 증인 요 세 단어가 중요한 단어일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권능하면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권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권능을 스데반의 용서와 베드로의 담대함과 바울의 인내하심, 바로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용서와 담대함과 인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윌리엄스 선교사 부자에 관한 그런 내용은 특히 이분들은 그 세 가지 권능 중에 인내라는 권능을 가지고 한국에서 공주에서 34년, 서울에서 5년, 한국에서 39년의 선교를 하셨던 그분들의 삶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84년에 개신교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온 이래 선교 100년 동안 2,956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윌리엄스 선교사 이분은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로 평가받기는 너무 많은 그 숨은 공적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활동을 했던 그 근거지가 우리 애터미 본사가 있는 공주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더 뜻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 남기신 그 유적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과 비슷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세 가지입니다. 아픈 사람 병 고쳐주는 일, 또 가르치는 일, 교회를 세워서 또 전도하는 일,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약 130여 년 전에 한국으로 오신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와서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 고치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공주에 와서 활동하셨던 윌리엄스 선교사 부부는 교육을 하셨던 그런 교육 선교사였고 또 충청남도 전역을 담당하는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감리사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로서 슬라이드에 비춰지고 있는 그 선교사 모습인데요. 저분들이 1906년에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덴버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부부가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미국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콜로라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어떤 저널을 보니까 콜로라도가 자랑하는 것이 미국에서 대학 졸업생이 가장 많은 그 주다 이걸 자랑하더라고요. 콜로라도주가. 그러면서 몇 퍼센트인가 봤습니다. 29.3%. 오늘날 콜로라도 주 인구의 29.3%가 대학 졸업생이다라는 것을 미국 전역에 홍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분들은 116년 전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부부가 다
대학을 졸업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인텔리였을까요? 미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리더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저렇게 대학 졸업 때 파릇파릇한 그런 모습의 그 졸업생들이,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한국 땅으로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 땅에 왔던 것입니다. 저 때의 나이가 24살, 남편은 24살, 아내는 23살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건물은 콜로라도 덴버 대학의 유니버시티 홀 대학 본부 건물인데요. 제가 이번 겨울에 후손들 만나러 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저 대학에서 남편 프랭크 윌리엄스, 나중에 아내가 된 앨리스 바튼,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낳았던 첫 아들 조지 윌리엄스가 저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영명학교를 세워서 첫 번째 졸업생인 황인식, 나중에 초대 충청남도 도지사가 되신 분인데 그분도 역시 1921년에 저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서,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유학을 보내서 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저 대학을 가보니까 저 대학에 그분들이 윌리엄스, 프랭크, 앨리스, 조지, 황인식 박사, 이분들의 성적표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무슨 과목을 몇 학시간 들었고 87점 맞았고 93점 맞았고 이런 성적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적표를 복사를 해서 제가 제 책에 썼습니다. 그분들은 24살, 23살 저 나이에 한국에 와서 1906년 6월 달에 덴버 대학을 졸업하고 7월 달에 결혼하고 8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배를 탔습니다. 마침 그해 1906년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있었던 그런 해입니다. 대지진 때문에 항구 시설이 다 파괴가 되고 고생 끝에 배를 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9일 제물포항에 도착을 해서 공주에 와서 34년을 선교를 하고 뒤에 나이 들은 모습은 34년 후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쫓겨날 때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34년 동안 한국에서 5자녀를 낳았습니다. 5자녀 중에 2자녀는 안타깝게도 풍토병에 먼저 하늘나라로 이렇게 보내는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 오른쪽 소녀 이름이 올리브인데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8살에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 묘지가 공주 선교사 묘지에 지금 있습니다. 묘지 오른쪽입니다. 저 가운데 있던 그 아이가 맏아들인데 조지 윌리엄스입니다. 나중에 14살까지 이곳 공주에서 아버지가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콜로라도에 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나중에 대학을 다녀서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된 조지 윌리엄스는 미국사 오늘날도 그렇지만 의사들의 생활은 안정된 생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해방됐다는 소리를 듣고 해군 군의관으로 자원해서 자기가 태어난 한국을 찾습니다. 9월 8일 날 1945년 9월 8일에 인천 상륙을 하게 됩니다. 해군 군의관이었기 때문에 먼저 상륙할 지점의 보건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내려서 또 자기가 태어난 집이 마침 제물포 부둣가에 있던 선교사의 집, 지금도 갬블홈이라는 집으로 남아있는데 그 집에서 태어난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먼저 가보고 싶었어요. 갔다 오는 길에 미군 육군 상륙 부대 부대장 하트먼 중령과 또 환영 나온 조선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와 이태리어와 불어로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은 한국어와 중국어와 일본어로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우광복이 그거를 통역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트먼 중령이 당신은 한국말을 어디서 이렇게 배웠는가? 제가 여기 한국에서 저 언덕 위에 보이는 저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는 34년 동안 공주에서 학교를 세워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인데 지금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지 사령관이 바로 해군 군의관 내려놓고 자기 통역관으로 특별 보좌관으로 이렇게 영입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지 사령관의 비서실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묘하죠.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대부대 미군 10,000명이 진주하는데 어떻게 통역할 사람 한 명 없이 그렇게 대부대가 왔단 말인가? 무슨 미군 행정이 그렇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워낙 급했습니다. 원자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들이 10,000명이 그거 추스려 가지고 오기가 바빴던 거고 통역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먼저 가서 우선 점령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밀고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광복은 9월 8일 날 제물포에 오게 됩니다. 미군 군의관으로서. 그래서 와서 군의관으로서 왔지만 이제 하지 사령관의 그 비서실장으로서 통역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통역은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말을 1대1로 그대로 번역해주는 그런 일이 임무지만 그 당시 통역은 그거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그 통역의 입을 통해서 언론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통역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입이 오히려 사령관보다도 통역의 입에 그 언론들의 그 초점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통역을 통해야만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정치를 역사가들은 통역 정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 우광복이 이제 통역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을 돌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쌍발 비행기를 타고 대전에도 왔고 부산에도 가고 광주도 가고 대구도 가고 여론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사방에서 이승만을 얼른 데려와라 이런 요구들이 빗발쳤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광복은 하지 사령관에게 한국 사람들은 이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당시에 미국 정부는 소련과의 그 대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남한 땅에 이 중립 정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중립 정부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규식과 여운형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너무 우파적이고 박헌영은 뭐 극좌파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김규식과 여운형인데 김규식은 중도 우파, 여운형은 중도 좌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치 지형을 보게 되면 우광복이 와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좌익 단체의 척결이었습니다.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945년 9월 8일 날 미군들이 상륙을 했는데 그 전에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공산당 재건 세력들이 미군들이 들어오면 어려워지니까 빨리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자. 그래서 미군이 도착하기 이틀 전인 9월 6일 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게 두 자로 줄인 것이 인공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은 공산당 재건파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여러 진영들을 다 포함한 것처럼 하지만 이 껍데기 자리들은 다른 성향의 사람들로 채우고 실제 그 알짜배기 실권 있는 자리들은 다 공산당 출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내각 구성까지 해서 발표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하지 사령관이나 군정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국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광복은 한국어를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광복이 보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회단체 이름에 나라 국자를 쓸 수가 있느냐.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끝에 나라 국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회단체가 너희들이 한국 사람들이 투표로 해서 뽑힌 세력도 아닌데 나라 국자를 붙여서 정부 형태를 뗄 수가 있냐. 너희들은 말도 안 된다. 이 공격을 우광복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령관의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우광복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저 인공이라는 단체를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단체를 와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빨리 포고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이 남한 땅에서 합법적인 정부는 미군 정부밖에 없습니다. 군정밖에 없습니다. 다른 단체가 정부 형태를 떼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 포고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좋다, 포고문 발표해라. 포고문 누가 씁니까? 한국말 알 줄 아는 사람은 우광복밖에 없는데 우광복이 직접 포고문을 써요. 그래서 그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그 자리에서 참석했던 기자들이 도대체 포고문 내용이 조선의 예의 범절에 어긋나고 너무 격렬해서 이걸 받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하는 기자들을 향해서 도대체 기자들이 되먹지 못했다, 배워먹지도 못했고 뭐 이렇게 막 쌍소리를 해가면서 싸웠다고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광복은. 그러면서 이 지금 서울에서 있는 이 언론 단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좌파 급진 세력의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 우파적인 시각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보수 진영 신문도 빨리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극렬하게 대처를 하면서 결국은 45년 10월 10일 날 조선인민공화국이란 인공을 해체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강력하게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있었던 인민위원회라는 그 단체를 다 와해를 시킵니다. 지금 우리는 인민위원회다 그러면 북한에서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거 뭐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 그 당시에 한국의 지식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았어요. 왜? 뜻만 보면 같이 일해서 같이 나눠 먹고 이거 얼마나 뜻이 좋아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공부한 우광복은 소련에서 공산당들의 그 잔악행위를 알고 있었어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천만 명을 죽인 그런 현장을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무리 사상이 좋고 아무리 철학이 좋고 좋은 뜻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일을 한다는 것이 저것이 올바른 사람들인가? 그걸 알고 있었던 우광복은 저 인민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안에 있는 각 시도마다 있는 인민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 총잡이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격을 해대면서 저 조직을 와해를 시켰던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론조사를 하면 사회주의로 가자고 하는 여론이 43%, 공산주의로 가자고 하는 여론이 30%, 민주주의로 가자고 하는 것은 30%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가자고 하는 조선 지식인들의 그 여론이 73%, 거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그 방향을 선회시킨 사람이 핵심이 바로 우광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저런 사실을 잘 밝혀내지 않고 있어요. 덮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미 군정시대 이야기를 가능하면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지금 저 옆에 있는 사진은 여운형이라는 지도자가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던 소련 대표와 악수하고 있는 사진인데, 물론 저 사진 한 장으로 저 사람이 소련 친소파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미 내막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었다고 우광복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광복은 그렇게 길게 있지 않았어요.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한국에 3개월 있으면서 뭐 그렇게 큰 일을 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초창기에 저런 일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또 시장 자본주의 체제로 갈 수 있는, 경제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떠나지만, 자기는 의사로서 본분을 하기 위해서 떠나지만 자기 아버지가 인도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농업부 고문으로 추천을 해서 아버지가 올 수 있도록 합니다. 메가드 사령관의 초청장을 받고 아버지가 11월 23일 날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인도에서. 아버지를 추천할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를 추천하는 것이 마음에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추천하고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를 추천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광복은.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 상황에서 그 당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밖에는 산업이 없어요. 이 농촌이 잘 살아야 이 목회도 되고 전도도 되고
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윌리엄스 선교사는 이 쌀과 종교라는 그런 개념, 오늘날 애터미가 부르짖고 있는 뱀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는 그 생각을 100년 전부터 이 땅에 실현한 사람이 윌리엄스 선교사입니다. 농촌이 잘 살아야 농촌에 가서 목회도 할 거 아니냐. 아무리 목사님이 그 성령에 충만해서 가서 하더라도 뭐 목사님 자식들 먹고 살 거는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가르칠 거는 나와야 할 거 아니냐.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전도도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농촌을 잘 살리기 위해서 윌리엄스 선교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명학교를 농업학교로 중간에 바꿉니다. 25년 동안 운영하던 인문계 영명학교를 농업학교로 바꿀 때 조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역시 산업공상 체제에 머리가 굳어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지만 윌리엄 선교사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이 학교를 농업학교로 바꾸고 그 전문성을 위해서 1930년대 31년에 콜로라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가서 농학 석사 학위를 받아서 옵니다. 안식년에 가서. 그 당시 이 한국 땅에 미국 대학으로부터 농학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윌리엄 선교사 한 명뿐이었어요. 최고의 농업 전문가죠. 그래서 일본 총독부에서도 저 사람을 시켜서 전국을 다니면서 농업 특강을 하게 합니다. 왜? 농업 증산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그러면 많이 쌀도 많고 경제력이 생기면 전쟁 물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본 총독부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윌리엄 선교사가 일본 총독부에 협조를 했느냐. 가서 강연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특강을 한 건 사실이지만 윌리엄스 생각은 달랐습니다. 농촌이 잘 살아야 목회가 된다. 전도가 된다. 여하튼 사람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특강을 다녔고 그 중에 또 전도를 한 것이죠. 집회,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학교로 데려와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튼 그렇게 아버지를 이 농업부 고문으로 모셔온 다음에 이제 본인은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 미 군정에서 일할 한국 사람 고위직 50명을 뽑습니다. 50명을 뽑는데 그 중에 3인방이 있습니다. 그 3인방이 이 조병옥 박사, 이묘묵 박사, 그 다음에 황인식 선생, 요 세 사람입니다. 9월 8일 날 우광복이 서울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주에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버지 학교 1회 졸업생이었던 또 아까 덴버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사범대학에서 교장 자격을 취득한 그 황인식 선생, 그 사람을 서울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서울로 데려와서 주변 미국 사람들한테 자기 삼촌이다. My uncle.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아놀드 장군, 인사를 책임지고 있던 장관이 아놀드 장군이었는데 그 사람이 고문으로 앉힙니다. 황인식이. 그 사람이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아놀드 장군의 그 고문으로서 2달간 한 일은 조선 사람들 중에서 미국 정부에 들어와서 일할 사람들을 인선을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50명을 선발했는데 거기에 당연히 우광복이 큰 역할을 했죠. 그 50명 중에 35명을 기독교인으로 천거를 하고 그 사람들을 고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요직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한국의 각종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복음 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독교 입국을 만들어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재헌국회 때 이승만 대통령의 권유로 이윤영 목사님이자 국회의원이 기도로 이 나라의 국회를 열었던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병옥 박사는 우광복을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그 불안하던 해방 전국의 치안 책임자인 경무국장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이 국방은 미군이 맡고 있으니까 나머지 치안은 저 사람이 책임하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당시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 조병옥 박사였습니다. 조병옥 박사는 아무리 봐도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중립 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하지 사령관에게, 미 군정 책임자인 하지 사령관에게 남한만의 반공 정부를 수립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결국 조병옥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대로 1948년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 정부,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병옥 혼자만의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그 사람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최종 보고서를 낸 사람이 조병옥 박사죠. 그러면 그 하지 사령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통역의 중요성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기가 떠나고 우광복이 떠나고 난 다음의 일이지만 우광복이 떠나면서 자기 맡았던 통역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이명욱 박사를 집어넣습니다. 이명욱 박사는 보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수재입니다. 그 당시 영명학교, 자기 아버지 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지 사령관의 통역으로 넣고 하니까 이 하지 사령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조병옥 박사는 영명학교 2회 출신입니다. 이 공주 영명학교. 이명욱 선생은 영명학교 선생이고 둘이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일할 사람은 인선을 책임진 사람은 황인식 박사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3인방이 다 이 공주 영명학교 출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 뜻이 맞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그리고 그 고문으로 와 있는 사람이 이분들의 스승이신 윌리엄스 선교사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박자가 잘 맞아서 그것이 돌아갔겠어요. 하지의 그 결심을 얻어내는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광복이 그런 기틀을 다 마련해 놓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3개월 그 임무를 마치고 미국에 가서 의사를 한 것입니다. 우광복은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의사로서도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암 전문가로서 미국의 최고 가는 암 전문가였어요. 그 병리학 실험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의 스탠다드를 만드는 사람이 이 우광복이라는 사람입니다. 의사로서도. 이 폐암이, 담배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0년 전에는 이걸 알 길이 없었어요. 아메리칸 타바코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의사 우광복한테 연구비를 줬어요. 담배가 몸에 해로운지 그걸 밝혀달라. 타바코 컴퍼니에서 왜 의사한테 그 돈을 줬겠어요? 자기네 생각에는 관계가 없는데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잘 연구해서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우광복이 연구를 해보니까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피우고 있던 담배를 자기 실험 결과를 보고 담배를 끊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논문을 최초로 발표를 했습니다.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의 첫 번째 논문이 우광복의 논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학술적인 업적이에요. 의사로서도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곳에서 공부했던 우광복이었습니다. 그 우광복을 길러낸 영명학교의 사진과 영명학교의 교훈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윌리엄스 선교사는 영명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일본 경찰의 엄중한 감시 속에서도 교훈에다 뭐를 넣냐면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치는 애국자를 기른다. 이런 교훈을 넣어서 가르쳤어요. 참 이거는 그냥 한 줄로 있는 것을 읽기는 쉽지만 그 당시 일정의 폭압 속에 있었던 환경에서 저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많은 그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1919년이 미국 감리교가 해외 선교를 시작한 지 100주년 되는 해인데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해외 사업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명고등학교 건물 증축이었습니다. 건물 신축이었습니다. 저것이 그 당시 25,000달러의 미국 돈을 갖다가 지었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윌리엄스 선교사는 그 2만 5천 달러 안에 자기 장모가 1년에 100달러씩 5년 동안 헌금한 500달러가 있다. 이렇게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1년에 100달러, 별거 아니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헌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헌금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따지면. 제가 대학에서 한 30년 교수를 했는데 그래도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100만 원 헌금 못 합니다, 저는. 근데 저분은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이웃집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베이비시팅하고 빵을 구워서 팔고 닭을 길러서 계란 나오면 계란을 갖다 팔고 모은 돈으로 1년에 100달러씩 5년 동안 헌금한 돈이 그 2만 5천 달러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는 그 처음에 생각할 때 그랬어요. 야, 미국에서 저렇게 선교사로 올 때는 미국 사람들이 자기 가정도 부유하고 그래서 먹고 살 거는 걱정 없으니까 오지 않았겠는가. 여기 와서 고생한 건 우리가 감사한 일인데 미국에서 뭐 부모 형제들이 좀 도와줄 수 있고 뒤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 편지를 읽고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장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이 일찍 여의였어요. 그리고 세 딸을 혼자 키웠어요. 콜로라도 광산촌에서. 블랙혹이라는, Do you know 블랙혹? 콜로라도 니어 덴버? 블랙혹. 광산촌에서 남편을 먼저 잃고 세 딸을 혼자 키우는데 그 세 딸 중에 맏딸이 여기 선교사로 나온 거예요. 그 선교사가 처음 선교사 지원을 했던 서류를 제가 봤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직장을 잡아서 돈을 벌어서 여동생들 학비를 대줘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엄마를 케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선교사로 나오려고 2년 뒤에 선교사로 나온다고 거기 적어놨어요. 그 남편 되는 사람도 역시 2년 뒤에 박자를 맞춰서 그렇게 적어놨는데 왜 갑자기 대학 졸업하자마자 나오게 됐냐? 여기서 선교 본부를 차렸던 샤프 선교사가 갑자기 순교를 하는 바람에 누군가 선교 본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교육 선교하는 사람이 하는데 미국 선교 본부에서 서치를 해보니까 선교사 신청서를 냈는데 2년 뒤에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조건을 그 사람이 어떻게 적어놨냐면 2년 뒤에 가기를 희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가겠다 이렇게 단서를 적어놨어. 그래가지고 미국 본부에서 그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급파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로. 그 가정은 가족 사진 찍어놓은 사진 뒷면에는 뭐라고 적혀있느냐면 All of us sad because Alice will leave for Korea. 맏언니 앨리스가 한국으로 선교사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슬프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슬프다는 표현이 그냥 이모셔널이 정서적으로 멀리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기 때문에 슬프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그 가정 경제 상황이 그 딸이 돈 벌어서 동생들 학비를 대줘서 공부 마친 다음에 엄마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적고 있는 그 기록에는 이코노믹 디스트럭션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기 가정 경제가 그런 형편이었는데 결혼해서 한국 땅으로 선교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야,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쓰고 먹고 남고 남는 것으로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형제, 부모 형제까지 내려놓고 떠난 사람들이었구나. 성경에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선교사는 충남 지역의 감리교 선교 책임자로서 천안 지역까지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천안 지역의 3.1운동이 아우네 운동이죠. 4월 1일 날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날 때 유관순이 주도했던 그 아우네 만세 운동입니다. 거기서 그 현장에서 유관순이 주도했지만 유관순이 다 연락 역할을 하고 오가나이징을 했지만 그 어른들이 움직이지 않고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일본 헌병이 쏜 총에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은 붙잡혀서 감옥에서 3년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 오빠는 이 영명학교 학생이었는데 공주에 4월 1일 날 장터에서 있었던 만세운동 주도하다가 붙잡혀서 역시 감옥에 가 있어요. 그 어린 두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다라고 보고서에 그 일본 경찰의 시퍼런 그 감시 속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 조선에. 윌리엄 선교사는 그해 가을에 있었던 서울 선교사 연회에 가서 저 보고를 저렇게 해놨습니다. 저 노란 줄 친 저 부분이 윌리엄 선교사가 여러분들이 선교사 후손들의 여러분들이 증조 할아버지께서 저렇게 보고를 해놓은 저 기록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유관순이 아버지 어머니가 현장에서 즉사했고 유관순이 감옥에 가 있고 오빠는 구속돼 있고 어린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자기 학교 교감 집에서 보호하도록 했다. 이런 거를 적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 사진은 영명학교 졸업생들과 공주 기독교회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윌리엄 선교사의 흉상을 저렇게 동상으로 만들어서 세우고 동상 제막식 때의 사진입니다. 저 윌리엄 선교사의 흉상은 일제가 나중에 미국과 전쟁을 준비할 때 다 떼다가 녹여가지고 대포 만드는 데 썼습니다. 저 앞에 가운데 앉은 사람이 윌리엄 선교사고 그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앉아있는 그 아이가 그 막내 아들 그 당시에 8살인 로버트입니다. 로버트의 딸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Valeria, where is Valeria? Would you stand up, please? Yeah. 그 8살 나이의 딸입니다. 오늘 27분 오신 후손들 중에서 학렬로는 가장 높은 분이에요. 그 8살짜리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앨리스 그 선교사 부인입니다. 8살짜리가 죽기 전에 자기 장조카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 아버지의 그 머리와 어깨 부분 그 흉상은 떼다가 일본 사람들이 녹여서 대포 만드는 데 썼고 그 흉상을 얹어놓은 받침대에 한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 그 받침대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일본 경찰들은 그것을 모른다. 이런 내용을 적어가지고 여태까지 이런 사실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서 10번에 걸쳐서 이메일을 한국에서 있었던 일, 나중에 인도에 쫓겨가서 있었던 일을 다 적어가지고 이메일을 에밀리한테 보냈습니다. He sent the emails to Emily. I got it this January. 이번 1월에 그 에밀리로부터 그 이메일을 제가 전부 다 입수를 해서 읽어봤더니 저 받침대 안에 한국 독립운동을 위한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일본 경찰은 그걸 모른다. 73년 동안 비밀로 간직했던 이야기를 죽기 3년 전에 그걸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는 순간, 야, 이게 무슨 비밀이 저 안에 들어있었지? 총이라도 한 자리 들어있었다는 얘기인가?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후손들을 만나면서 특히 발레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자료를 읽으면서 저런 기록이 발견이 됐어. 저 밑에 빨간 글씨로 적었는데 윌리엄스 선교사가 우리가 해방되고 1956년이 영명학교 50주년 기념 행사에 윌리엄 선교사가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축사를 써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말미에 자기가 핸드라이팅으로 저 빨간 펜으로 저렇게 적어놨어요. 저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받침대를 33개의 돌을 잘 깎아서 싸서 만들었는데 그 33개의 돌을 한 이유는 1919년 3.1 독립운동 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에 저런 정신을 담아서 학교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담아서 민족 교육을 시킨 결과 이 충남 지역의 독립운동은 이 영명학교 출신들이 다 주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저런 정신을 담아서 했다는 거, 우리 민족 교육을 위해서, 우리 민족성 유지를 위해서 저런 정신을 담아서 교육을 했던 거, 우리가 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선교사는 인도로 쫓겨가서 역시 농업학교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참 듣도 보도 못한, 요새 말로 듣보잡의 그 광복군 교육을 인도에서 실시합니다. 난 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무슨 광복군이 인도에서 있었나? 이것은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해서 한국 광복군 인면 전구 공작대 연구라는 논문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인면 전구 공작대라는 건 인은 인도고 면은 버마입니다. 요즘 미얀마를 의미하죠. 그 미얀마에서 일본군과 영국군이 대치하고 있었고 영국군의 본부가 인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던 광복군들이 일부를, 일본과의 전선이 벌어지는 데다 일부를 파견하는 거예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 명분을 위해서. 그래서 인도의 영국군으로 파견된 그 광복군들이, 영국군은 일본군들이 주고받는 무전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모시모시 해도 이게 뭔 소린지. 그렇지만 이 광복군들은 그걸 다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영국군에게 보고를 하려면 영어로 보고를 해야 되죠. 그 영어 교육을 우리암 선교사가 시켰던 것입니다. 마침 한 17km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와서 그 광복군들이 영어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참 엄청난 일을 했던 윌리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막내 아들이 함께 고등학생으로서 인도에 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뭐라고 또 보낸 이메일에서 적고 있느냐면, 자기 집에 한국 젊은이들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밤에 찾아오면 자기는 빠지고 아버지하고 그 한국 젊은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뭐를 얘기하는데, 그 집 구조가 복도를 통해서 방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다 흘러나오게 돼 있대. 그래서 자기가 밖에서 그 얘기를 다 들었대. 다 들었는데 그 들은 내용이 참 놀랍게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한국에 어떻게 민주정부를 세울 것인가, 이거를 논의하더라. 이렇게 적어서 죽기 전에 자기 조카한테 그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그런 윌리엄 선교사를 해방되고 나서 메가더 사령관이 농업 고문으로, 미 군정 고문으로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초청할 때 기사입니다. 윌리엄 선교사가 나도 만세를 부르고 싶소, 이렇게 하고 일성을 내면서 한국에 귀국했던 당시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그 윌리엄 선교사는 참 이 사진은 뜻깊은 사진인데요. 정부를 건설하는데 민주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했던 게, 인도에서 그 광복군들이,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비밀리에 논의했던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당시 한국에서 최고의 전문가고 최고의 학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국립공주대학교의 총장을 했는데, 그 당시 윌리엄스 선교사가 여기서 선교할 때 충청남도의 최고 교육기관은 영명학교였습니다. 충청남도의 가장 먼저 세워진 근대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최고 교육기관의 장이었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을 지낸 저로서는 저의 선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분 일을 하고 있고 저분의 히스토리를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방된 뒤까지도 남아서 정부에 좀 많은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6.25가 전쟁이 나왔어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윌리엄 선교사는 열흘 동안 농촌 지역 출장을 다녔어요. 열흘 기간으로. 그런데 일을 빨리 마쳐가지고 6월 24일 저녁 6시에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피곤한 여행 일정 속에 잠을 늦게까지 자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쳐들어온 거 당연히 모르고, 오후 4시에 교회에 가서 북한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 북한이 밀고 내려오는 속도를 잘못 계산해서 조금 느긋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밀고 내려오는 속도가 달라지니까 그 새벽 3시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새벽 3시에 집결해서 버스를 태워서 인천 항구로 운송해서 인천 항구에서 증기선을 태워서 불도 근처에 불 끄고 출발하면 공격당하니까 불도 근처에 일본으로 먼저 출항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김포공항에 남자들만 모인 사진이에요, 저게. 저 사진에 여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은지 아무도 없잖아요. 저 어디에 윌리엄스 선교사도 있어요. 저 사진을 발레리가 저한테 제공을 해줬어요. 저 사진 뒷면에는 저렇게 적혀 있어요. 피난민들이에요. 미국 시민들이에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오는 미군 수송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미국 시민들인데 얼마나 급했던지 가방 2개씩 가지고 나오라 그랬는데 가방 하나에는 한국에서 선교했던 자료 또 미 군정에서 고문으로 했던 자료가 들어있고 나머지 가방 하나에는 자기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적고 있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가방은 다음 비행기로 보낼 테니까 사람부터 타라. 그래서 사람부터 다 태운 다음에 비행기가 이륙하고 이륙해서 보니까 벌써 북한 미국이가 와서 공항 바닥에 있는 가방을 다 폭격하는 장면을 봤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거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비행기 보는 장면에서 내가 이 설명을 저 사진 뒷면에 적혀 있는 저걸 읽는 순간에 저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서 우리 정부를 도와줬던 윌리엄스 선교사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은 정말 따끈따끈한 사진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진이에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받았어요. 윌리엄스 선교사의 묘지를 찾아갔어요. 6년 전에. 꽃 한 송이를 드렸고 지난 2월 달에 눈보라 치는 속에 콜로라도 덴버를 찾아가서 발레리 부부를 만났습니다. 뜻밖에도 자료를 한 상자를 가지고 나온 그 남편과 그 발레리가 저는 갈 때까지만 해도 그냥 대략 말로 들고 초청할 생각으로 갔었지 자료를 저렇게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윌리엄스 선교사의 그 사진 357장과 기록 한 150페이지를 저 상자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그때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하루에 80만 명씩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만나러 가야 되나 마나 많이 망설였어요. 미국에서 꼼짝 말고 있어야지. 손자 손녀도 있는데 꼼짝 말고 있어야지. 어디 다니다가 오미크론이라도 묻어가지고 와서 걔네들 그 전파시키면 할아버지가 이게 무슨 얼굴로 다니겠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 속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면서 투명 아크릴 비행기에서 쓰고 갔어요. 그리고 발레리하고 이메일로 했어요. 내가 가서 호텔에서 오미크론 자가 테스트해서 네거티브가 나오면 서로 만나자. 그래서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네거티브 나온 거 보여주고서 만났어요. 저게 저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 우리암과 우광복 이야기라는 책으로 어제 그저께 나왔습니다. 사실은 회장님께도 아직 사인해서 한 권도 못 드려서 저도 아직 한 권도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 책 뒷면에 박한길 회장님의 추천사가 들어있다는 거. 여간에서는 추천사 안 쓰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만을 위해서 저 책 뒷표지에 추천사가 들어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후손 초청 사업을 위해서 많은 그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후원 그 초청 예산의 3분의 1을 먼저 또 대셔서 가능했었고 그제 예배에서 공주영명학교에서 드린 광복절 특별 예배에서 후손들을 위해서 1인당 $10,000씩의 그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 일이 전국 CBMC 부산 모임에서 전체 3,000명한테 다 알려졌어요. 정말 너무 어제 감동 속에 CBMC 회원들이 이런 행사를 봤다 이런 후기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이 뒤에 한 100권 남아 있는데 애터미 직원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회에서 한 권씩 증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한 권씩 받아가시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셔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좀 전파 좀 부탁드립니다. 박수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이렇게 초청하게 됐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감동 속에서 정말 그 감사가 믿음이라는 한 사람을 움직여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은 공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윌리엄스 선교사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던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6년 전에 서울에 어떤 교회 목사님 그룹이, 노예 그룹이 버스를 타고 공주에 왔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글을 썼고, 그 글이 기독교 신문에 실리고, 그 신문 기사가 인터넷 기사를 타고 한국의 그 교민 기독교 사회에 많이 퍼져다니고, 그거를 의정부 CBMC 이성복 회장이라는 사람이 전달받게 됐어요. 그거를 읽고 나서 이야, 이렇게 고마운 사람한테 어떻게 감사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분 후손들을 찾아라. 그 특명을 받은 것이 구제서 논산훈련소 소장하셨던 구제서 장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구제서 장로님. 네. 우리 논산훈련소 소장님 하실 때 논산훈련소에 5,000명 들어가는 그 교회를 신축하신 분이고, 거기에 한국 CBMC가 한 20억 후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박한길 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또 많은 액수를 후원을 하셨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구제서 장로님 후손을 찾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상의해서 이거는 그냥 단발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의정부에서 출발했으니까 공주 CBMC도 같이 불러서 같이 하자. 이래서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회, 제가 하고 있는 한국선교유적연구회와 함께 결성하게 됐고, 오늘 후손들을 여기까지 27명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Would you stand up, please? The descendants, everybody. The descendants, would you stand up, please?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sit down, please. 우광복 우리암 선교사가 사시던 공주의 교장 집입니다. 지금은 헐려서 없어졌지만 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해서 앞으로 우리암 우광복 기념관 복원 건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이제 다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천국 삶을 누리고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기억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손분들께서 특송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would you move up, please? Yeah, come here, please. Eric, you can play guitar? Okay. Who can play piano? Yeah, okay. 그 윌리엄스 선교사님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첫 번째가 우광복이고, 둘 번째가 하워드고, 마지막이 로버트인데, 그 세 아들이 후손들이 다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광복
그러니까 윌리엄 선교사의 장손인 우광복의 그 후손들 중에 조지 둘라니 윌리엄스라는 목사가 계시고 또 베시 윌리엄스 그레고리라는 목사가 2분 계십니다. 이따가 조지 둘라니 윌리엄스 목사께서 여러분들께 감사 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So do you want to run the part that we did? Just the intro? Okay. Edelweiss, every morning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et me,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and grow, bloom and grow forever. Edelweiss, Edelweiss, bless my career forever. Edelweiss, Edelweiss, every morning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et me, blossom of snow, will you bloom and grow, bloom and grow forever. Edelweiss, Edelweiss,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brought me its for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earth I first believed. When we've been there for 1,000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we've no less days to sing God's praise than when we first believed.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Okay. Yeah. Move down. 오늘 조금 부탁 말씀드린 게 복장이 다음 일정이 투어 일정이라서 중간에 갈아입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왔다는 그런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지 둘라니 윌리엄스 목사님께서 간단히 어프리시에이션 스피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웅 선생님 통역 있으신가요? 통역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거 여기 그냥 여기서 즉석으로 하시죠.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Please pray with me.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Good and gracious God, creator of all things,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sustainer of all that we have,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we give pause at this time to give you thanks. 저희 잠시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e thank you for our ancestors. 저희 조상님들을 위해 감사를 드리고 We thank you for the love that you have given and shown.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을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We thank you for the rain that you brought to the fields that our ancestors had planted. 저희 조상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저 들판에 비를 가져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Please continue to bless us, 저희를 계속 지속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to keep us, 저희를 and to hold us in the hollow of your hand. 저희를 손으로 보듬어 주십시오. In Christ'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amen.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n behalf of the Williams family, we'd like to thank you. 윌리엄스 후손분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We thank Chairman Park for giving us a lovely place to worship. 박한결 회장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e thank our hosts for providing us with this trip. 이 여정을 기획해 주신 주최 측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nd we thank the Korean people for being so lovely and gracious to us. 모든 한국 분들께 저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e praise God and we give all the glory and honor to Him. 저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땅 끝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또 그 결과로 이 땅에 우리 윌리엄스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보다 더 사랑하는 그분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윌리엄스 선교사님의 모든 후손들 위해,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은혜 받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